자, 78번 보시게 되면요. 이런 문제를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들만 빠르게 골라서 문제를 빠르게 푸신 다음에 답을 먼저 내세요. 답을 먼저 낸 다음에 얘를 내가 어떻게 풀었었더라 생각하면서 서술형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지금 필요한 정보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지금 양궁 경기를 하는데 지금 앞에서 이기면 2점, 1점, 0점을 받는다. 점수를 센다. 자, 근데 5세트까지 경기를 치른 후에 세트 점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 2, 3, 4세트까지 진행을 했고요. 5세트만 남은 상황이다. 그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표만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면 위에 있는 글은 딱히 뭐 볼 거는 없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세트 점수를 얻을 거잖아요. 그죠? 지금 대한민국 선수가 첫 발이 10점, 외국 선수가 첫 발이 7점이 나왔다. 자, 그리고 문제 마지막 줄을 보시게 되면 외국 선수가 모두 10점을 쏜대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딱 얘 합부터 알 거잖아. 맞니? 얘 27점이죠. 맞나요? 얘 합이 27점이니까 대한민국이 이기기 위해서는 28점, 29점, 30점이 돼야 된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합이 최소 18점이 되어야지만 대한민국이 우승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18점, 19점, 20점을 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다. 그죠? 자, 이제 서술형으로 적어봅시다. 자, 얘를 적을 때요. 이 문제에 대한 상황도 설명을 해주면 완벽한 설명이 됩니다. 자, 먼저 합부터 구했잖아요. 자, 외국인의 점수의 합은 27점이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도 다 상세하게 서술해 주시면 더욱 더 좋은 답이 되겠죠. 그 다음 대한민국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는 최소 18점이 필요하다. 18점이 필요하므로 두 번째, 세 번째 점수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나타낸다면 이것 때문에 보이나요? 여기까지? 뒤에 괜찮아요? 순서상으로 나타내게 된다면은 먼저 18점이 될 수 있는 순서상이요. 8,10이죠. 8,10. 자, 그 다음에 9,9. 그 다음엔 10,8. 얘네들이 18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19점으로 가능한 거. 9,10, 10,9. 그 다음 마지막 20점은 10,10이죠. 이므로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완벽한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을 적을 때 여기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요. 여기죠. 최소 18점이 필요하다. 얘네들이 우리가 문제를 푸는 조건이잖아요. 맞나요? 얘 정보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이렇게 나타낼 때 얘네들이 각각들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셔야 돼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점수를 순서상으로 나타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얘가 없이 그냥 순서상으로 냈다 얘만 적어 보면은 좀 까다로운 선생님을 감점시킬 수도 있어요. 이 앞에 적은 건 뭔데? 뒤에 적은 건 뭔데? 라고 물어보면은 할 말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이 문제에서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83번은 좀 길어서 얘를 지우고 갈 거거든요. 자, 이거 정리할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지금 정리 한번 해보시죠. 다 하신 친구들은 83번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죠. 83번 문제 미리 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3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A, B, C, D 4개에 대한 문자가 있어요. 얘를 사전식으로 나열한다. 여러분들 사전식으로 나열할 줄 아시나요? 알파벳 순서대로 해서 알파벳 순서가 늦은 게 앞으로 오면 더 뒤로 가는 거. 그게 사전식 배열이다. 그죠? 그래서 A, B, C, D라고 하는 이 4개의 문자 가지고 사전식 배열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문제. 자, J 앞에 A라고 하는 문자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자, 얘를 적을 때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 총 4개의 문자가 있으니 문자로 배열하고 있다. 배열한다. 배열한다. 먼저 첫 번째로 A가 J 앞에 올 경우, 가장 앞에 오는 경우 우리가 자리 숫자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A 땡땡땡 이렇게 나타내는데 먼저 여기에 들어올 숫자 1번, 얘 올 거 2번, 얘 올 거 3번, 2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라고 생각하면 먼저 1번에 올 거는요. 1번에는 B, C, D 총 3개가 가능하다. 그 옆에 적을게요. 자, 두 번째 N은 1에서 제외하고 1의 문자를 제외한 총 2개가 올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3번에는요. 남은 하나의 문자만 올 수 있어요. 남은 한 개의 문자가 올 수 있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 A가 제일 첫 번째에 오는 이 경우의 수는 1번 곱하기 2번 곱하기 3번일 거잖아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하는 6가지가 A가 가장 앞에 오는 경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적어주면 좀 더 상세하게 각 자리에 대한 몇 개의 문자가 올 수 있는지를 다 나열을 했고 계산 결과까지 눈에 보이는 답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B가 맨 처음에 오는 경우거든요. 자, 얘를 적을 때도 얘로 적어야 되냐? 아니요. 여러분들 이거 풀어주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B가 제일 첫 번째 오는 경우에서는 첫 번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거 카메라가 안 보이겠네. 마찬가지로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6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간단하게 작성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 자, 이제 15번째 올 문자를 구할 겁니다. 자, 15번째 오는 문자는 지금 1번이랑 2번에서 총 12개가 왔기 때문에 C로 시작하는 애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죠? C로 시작하는 문자이며 지금 얘네들 순서대로 놔뒀을 때 C, A, B, D, C, A, D, B 그 다음에 C, B, A, D 하고 여기 점점점 붙여주시면 좋고요. 순으로 나열됨으로
CBAD 얘가 15번째 문자다. 까지만 딱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적어주시면 이 세 개에 대한 문제가 풀리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얘네들 경우의 수를 적어줄 때 이 각각들의 자리, 얘네들에 대해서 숫자를 하나씩 마킹을 해 놓으세요. 숫자를 마킹해 놓고 여기 자리에 들어갈 숫자 몇 개, 여기 자리에 들어갈 거 몇 개 해서 곱사건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엔 두 번째 거, 얘도 중요해요. 쟤도 적을 때요,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할 거잖아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 첫 번째처럼 어차피 풀 거니까 첫 번째 방식과 마찬가지로 라는 거를 적어주시면 간단하게 풀이 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6가지, 이 가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9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89번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정리하실 분 정리 먼저 합시다. 자, 89번 문제입니다. 지금 얘는 앞면이 나오면은 오른쪽 방향으로 1만큼 가고요.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은 왼쪽 방향으로 1만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P라고 하는 점이 최종적으로 3에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3에 오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4번 가고 왼쪽으로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순서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총 몇 개인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걔를 서술형을 적을 때 되게 많은 풀이 방법들이 나올 텐데 좀 수학적으로 좀 완벽한 풀이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와, 저렇게까지 적어야 돼? 라고 싶을 정도로 한번 적어 드릴게요. 물론 얘를 5자리로 나타낸 다음에 뒤, 뒤, 앞 이렇게 다 적어도 되는데 얘를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는 횟수요.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Y라고 둘 거예요. Y라고 한다면 지금 앞면이랑 뒷면이랑 개수의 합은 5가 돼야 되죠. 우리가 5번 던졌거든요. 총 5번을 던졌으므로 X 더하기 Y라고 하는 거는 5가 된다 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X 앞면이 나오는 것만큼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하고요. 뒷면이 나오는 Y만큼 왼쪽으로 1만큼 가는 겁니다. 자, 따라서 X번 오른쪽 Y번 왼쪽 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1 곱하기 X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Y는 3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최종적인 위치가 3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 어서 오시죠. 자, 여기 있는 거 식을 바꿔봅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게 5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라고 하는 게 3이 된다라는 게 연립이 된 거죠. 두 개가 동시에 만족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우리 1학기 때 연립방정식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X라고 하는 게 4가 되고요. Y라고 하는 게 1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4번, 왼쪽으로 1번 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오른쪽으로 4번 가고 왼쪽으로 1번 가는 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나타낸다면 얘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정식으로 다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를 4번이라고 갔던 거, 걔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배열을 해야죠. 그러면 지금 총 경우의 수는요. 얘도 오른쪽에 써야 되겠네요. 총 경우의 수는, 자, 얘네들 여러분들 고등과정에서는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더 꼼꼼하게 적고 싶다. 그러면은 앞, 뒤까지 이렇게 해서 순서상을 쭉 적어 주시던가, 아니면은 얘 더 이상 안 적을게요. 얘 첫 번째 방법이고요. 얘는 2개 중에서 하나만 적는 거예요. 자, 2번째 방법은요. 총 5자리가 있잖아요. 총 5개의 자리 중에서 뒷면이 올 거 고르면, 뒷면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총 5개다 라고까지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지만 얘를 생각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냥 한번 봤다 정도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수식적으로 나타냈을 때는 이렇게까지 나타낼 수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다 하셨으면 그 뒤에 93번 문제도 빠르게 한번 풀어보시죠. 93번 문제. 자, 그 다음 93번 문제입니다. 자, 93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얘를 깃발을 하나 꽂는데, 이 깃발이 꽂는데 12라고 하는 숫자대로 꽂은 다음에 13이면 다시 1에 꽂는 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깃발이 어디에 꽂혀야 되냐면 8이라고 하는 거에 꽂혀야 돼요. 아니, 6이라고 하는 거예요. 6이라고 하는 거에 꽂혀야 되는데, 깃발이 숫자 6에 꽂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의 숫자를 가져야 꽂히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12개씩 하나의 사이클을 돌잖아요. 그러면은 6, 그 다음에 12개 더 돌아서 18, 그 다음엔 3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걔를 서술을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자, 깃발이 6에 꽂히기 위해서는 두 주사의 눈이 6, 18, 30 땡땡땡으로 나타내는 경우다. 얘인 경우이다. 자, 근데 2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최대값은 36이죠. 그죠? 두 주사위 눈은 두 주사위 눈의 곱의 최대는 36이므로 6, 18, 30인 경우만 생각하자.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곱이 6인 경우요. 곱이 6인 경우를 순서상으로 나타낸다면 자, 곱이 6이 되기 위해서는요 1 곱하기 6 가능하죠. 2 곱하기 3 가능하죠. 이제 순서 바꾸는 것까지 다 가능하잖아요. 3 곱하기 2, 6 곱하기 1
얘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시간 좀 아끼게 글자 좀 생략할게요. 자, 곱이 12인 경우, 아니 18이죠. 18인 경우를 순서쌍으로 나타낸다면 얘는 1은 안 되고요. 2도 안 되잖아요. 3부터 가능하죠. 3,6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6,3만 가능하겠죠. 얘 두 개가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자, 그 다음에 곱이 30인 경우를 순서쌍으로 나타낸다면 5,6, 6,5까지 가능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적지 말고 끝까지 해주세요. 따라서 총 경우의 수는 총 8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이렇게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교실이 상당히 덥네요. 햇빛이 바로 들어와서 그런지.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96번 풀 겁니다. 자, 96번 문제. 자, 96번 이렇게 생긴 모양에다가 색칠을 할 겁니다. 색칠을 할 건데 지금 총 6가지 색으로 칠할 거거든요. 6가지 칠하는데 서로 겹치는 부분에서만 중복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풀 때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했었던 거 1, 2, 3, 4, 5, 6번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색깔을 먼저 칠할 거는 어디죠? 그쵸, 얘거든요. 가장 많이 접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하나 색깔을 정한 다음에 그 주위에 따라서 색깔들을 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숫자 마킹을 해주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숫자 마킹을 해주신 다음에 지금 주변과 가장 많이 인접한 숫자부터 채워준다. 가장 많이 뭐라고 적어야 될까? 가장 많이 이웃하고 있는 (5번부터) 색깔을 정해주면은 색깔을 정해줄 거다. 자, 그러면 지금 5번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 자체는요? 5번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 자체는 지금 6가지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선택하는 겁니다. 5번에 들어갈 숫자, 아니 색깔.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6가지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총 몇 개죠? 5개죠. 5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를 4번에 색칠할 수가 있다. 4번에 이제 여기 이 말은 동일하게 적을게요. 여기 있는 말을 동일하게 적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생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서술형 답안에 직접 다 적어주셔야 돼요. 4번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총 5가지이고요. 마찬가지로 6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개수도 총 5가지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색깔은 4번이랑 5번 색깔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다. 그죠? 4번과 5번 색깔을 제외한 총 4가지의 색깔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5번과 6번 색을 제외한 6번 색을 제외한 총 4가지가 가능하다. 자, 마지막입니다. 1번이요. 1번에 들어갈 색깔은 2번과 3번을 제외한 총 4가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총 경우의 수는
총 경우의 수는 얼마니? 6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겠다. 얘네들이 총 경우의 색깔이 된다. 얘 계산하게 되면은 20, 400, 24 얼마니? 9600까지? 얘까지인가? 맞나? 계산 맞나요? 400 곱하기 24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9600까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제발 이렇게 적지 마세요. 서술형에서. 이거 지금 시간 단축하려고 지금 같은 말 제외시킨 거니까 절대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00번 문제 풀 겁니다. 자, 100번 문제 먼저 푸실 분들 먼저 풀어보시고 정리하실 분 마무리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네들 4개의 섬이 존재하는데 3개의 다리만 건설을 한대요. 3개의 다리로 연결시키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4개의 섬을요, 각각들이 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각각들을 A, B, C, D라고 하는 이 문자로 둔 다음에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럼 이 연결시키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만 시키면 그 사이에 다리만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시킬 거다라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섬을 A, B, C, D라고 둔다를 먼저 선언을 해놔야죠. A, B, C, D로 뒀을 때 얘를 일렬로 나열하게 된다면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한다면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경우와 동일하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경우와 동일하다. 자, 여기까지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렬로 얘네들 문자를 세울 건데 이 일렬로 세우는 행위 자체는 일렬로 세워서 그 사이에 다리를 놓겠다라는 거랑 똑같습니다를 먼저 말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엔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총 4개의 자리가 있잖아요.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총 24가지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은 안 돼요. 자, 봐요. 다리를 놓거든요. 얘네들은 엄밀히 말하면 순서가 필요가 없는 애예요. 단 A, B, C, D 얘와 D, C, B, A와 같은 역순의 관계에 있는 것은 같은 상황이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총 경우의 수는 중복되는 2가지를 제외한 2분의 24다. 총 12가지다. 라고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얘네들이 역순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리를 놓는 거이기 때문에 A, B, C, D에 놓는 거나 D, C, B, A에 놓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07번 문제를 풀 겁니다. 107번 문제는 얘는 직접 한번 풀어보시죠. 시간을 좀 드릴게요. 107번 문제가 꽤나 괜찮은 문제라서 107번 문제는 직접 한번 풀어보시죠. 자, 107번의 1번 문제거든요. 지금 5명이 있는데 나란히 이제 앉는데요. 소파에 1명, 2명, 3명, 4명, 5명이 앉을 거다. 자,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죠. 지금 남자끼리 이웃해야 돼요. 야, 여러분들 경우의 수에서 이웃한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 어떻게 푸는지 머릿속에 지금 떠올리시죠? 자, 서로 이웃한다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을 하나의 덩어리처럼 생각을 한다.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한다. 그 다음에 나열시킨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덩어리에 있는 애들끼리 순서 바꾸는 것까지 생각한다가 문제풀이 끝이잖아요. 그죠? 걔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남자끼리 이웃해야 되므로, 이웃해야 하므로 오빠와 그 다음에 남동생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여, 한 묶음으로 생각하여 경우의 수, 아니 자리를 배열한다. 일렬로 배열한다. 이때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죠? 4 곱하기 3 곱하기 1이다. 2 곱하기 1이다. 다음, 그리고 오빠와 남동생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오빠와 남동생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 바꾸는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 있으므로 총 경우의 수는 지금 얘 계산하면 24거든요. 24 곱하기 2 해서 48가지다. 48가지 이다 까지 적어주시면 문제 끝나죠. 그래서 얘는 간단하거든요. 자, 근데 두 번째 괄호가 문제예요. 자, 지금 두 번째 괄호 보시게 되면 총 7개의 다른 종류의 꽃을 심는데 장미랑 국화랑 서로 이웃하지 않게 심는데요. 자, 여기에 서로 이웃하지 않게에다가 밑줄 하나 해주시죠.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서로 이웃하지 않다. 혹시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직 안 들어보셨나? 전체 경우에서요, 얘가 아닌 애들을 다 빼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나오겠죠. 걔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총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다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얘를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책 가져가시고요. 자, 그래서 얘를 작성을 해볼게요. 자, 장미와 국화가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거는 국화가 이웃하지 않는다면 않게 배열을 하는 경우의 수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뺀 것과 동일하다. 이웃한 것의 경우의 수와 동일하다. 경우의 수이다. 자, 그래서 전체랑 이웃한 거를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전체는 총 7개의 자리가 있고 서로 다른 7개니까 얘네들을 배열하는 거랑 동일하죠. 그래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전체는
첫 번째, 전체의 경우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해서 1 해서 얘가 계산한 결과 5040이래요. 얘가 5040이다. 자, 그 다음에 장미랑 국화가 이웃하게 하는 순서쌍들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장미랑 국화가 이웃하는 경우. 자, 얘 순서쌍을 보시게 되면은 1,2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3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5 가능하고요. 다음은 3,4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4,6 가능하고요. 5,6도 가능하고요. 6,7도 가능해요. 얘네들을 순서쌍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얘가 자리에 있다. 얘네들이 이웃한다. 이웃하고 순서도 바꿀 수 있어요. 순서도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얘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지금 총 7가지 경우에 나머지 배열하는 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거든요. 그래서 7 곱하기에 120 곱하기에 2라고 하는 1680까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금 좀 생략 좀 할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5040에서 1680을 뺀 3360까지다 라고 적어주시는 것까지 이 문제의 풀이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웃하게끔 순서쌍을 정해주신 다음에 얘네들 배열시켜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얘는 서술형 말고 일반적인 문제에 나오더라도 좀 많이 까다로운 문제고 시간을 엄청 잡아먹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직접 한번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정리하시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진행합시다. 자, 96번에 수정사항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요, 제가 여기에 6가지, 5가지, 5가지, 4가지, 여기에 4가지라고 있었는데요. 지금 얘 3번이랑 겹쳐지는 게 하나, 둘, 3개거든요. 그래서 얘 3개 올 수 있고요. 얘 4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5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4 얘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얘 수정 하나 해주시고요. 계산하면은 12 곱하기 30 곱하기 20이다. 그러면은 6 7200개 얘로 수정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 이름이 뭐죠? 이윤우. 얘 책 가져가시죠. 자, 다음 125번 문제로 갑니다. 자, 125번 보게 되면 지금 관역에 활을 맞추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 39점이 되도록 하는 경우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10점, 7점, 4점, 1점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거부터 우리가 정해줘야 밑에 있는 숫자들 차례대로 하나씩 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는 있는데 그거는 그 전에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적을 법한 그런 풀이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총 6발의 화살을 쏘거든요. 6발의 화살을 화살 점수라고 할게요. 순서쌍으로 나타낼 건데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것부터 개수를 정할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10, 7, 4, 1 얘가 어떤 순서인지 혹시 아시나요? 내림차순이라고 그러거든요. 내림차순으로 적을 거다. 내림차순으로 순서쌍을 적을 거다.
내림차순으로 순서쌍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얘는 좀 순수하게 노가다입니다. 그냥 하나씩 다 집어넣어서 다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쌍 전부 다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10점이 최대 3개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10점이 3개일 때요. 그 다음 7점 하나에 1점 2개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10점이 3개 있다라고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 순서쌍은 7점은 없고 4점 2개에 1점 하나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찾아줄 거는 10점이 2개일 때를 찾아주겠죠. 10점이 2개일 때를 찾게 되면은 7점 하나에 4점 하나에 1점 2개 얘가 가능하고 10점 2개에 7점 하나 아니 미안해요. 다시 얘 7점 2개에 4점 하나예요. 1점 하나. 자, 그 다음에 7점 하나에 4점 2개 4점 3개 이렇게 있는 경우의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10점이 하나인 경우 얘는 7점이 총 4개 그 다음에 1점이 하나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엔 7점 3개 4점 2개 이렇게 있는 경우. 다음 마지막 10점이 없는 경우요. 7, 7, 7, 7, 7, 7이 총 5개 그리고 4점 하나 이렇게 있는 경우. 총 7가지가 가능한 겁니다. 네, 총 7가지 가능하다. 얘는 점수의 합이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만 보기 때문에 순서들은 상관없이 얘네들 순서 바뀌는 거 상관없이 총 7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4번 문제 볼 거예요. 자, 134번 문제 보면 얘 앞에서 봤었던 거랑 되게 유사한 문제거든요.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었던 수직선에서 앞면 나오면 오른쪽, 뒷면 나오면 왼쪽 이동하는 거 걔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134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육각형이 존재하는데 얘가 알파벳 E라고 하는 거에 오는 경우를 순서쌍으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P가 E에 오는 경우의 수는 지금 주사위 눈의 합이 4 또는 10일 때가 될 거잖아요. 그죠? 2로 하나, 둘, 셋, 4개 가면 2로 도착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더 돌아서 와도 되니까 4 또는 10이 돼야 됩니다. 주사위 눈의 합이 4이거나 10이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합이 4인 경우예요. 얘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이제 그것 좀 생략할게요. 얘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그것 좀 생략하겠습니다. 1,3, 2,2, 3,1. 지금 얘는 서로 다른 주사위이기 때문에 얘네들 순서 생각해서 얘네들로 나타낼게요. 얘는 순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합이 10이에요. 합이 10이다. 그러면 4,6, 5,5, 6,4 이 경우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총 6가지가 존재한다.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지금 오늘 일부러 지금 색깔 펜들을 사용 안 합니다. 지금 얘네들 뭐 중요성이 특별히 뭐 들어갔다 라고 하기에는 물론 또 중요한 게 있긴 한데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단위만 잘 신경 쓰시고 계산 과정에 실수만 없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강조를 안 할게요. 자, 다음 두 번째 경우예요. 이제 확률이거든요. 확률은 우리가 전체분의 그 경우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총 경우의 수는 36가지죠. 6 곱하기 6 해서 총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해서 36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2에 올 확률은 2에 올 확률은 36분의 6 해서 6분의 1이다. 설마 확률에다가 6분의 1 가지라고 적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확률은 그냥 단순하게 분수로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6분의 1 가지라고 적는 순간 감점이에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136번 문제 볼 겁니다. 136번 문제 볼 거예요. 얘 정리하실 거 정리하시고 136번 문제 먼저 한번 보시죠. 자, 136번입니다. 136번 문제 보게 되면 A랑 B랑 지금 5번을 게임을 한대요. 그 중에서 3번을 먼저 이긴 팀이 우승 상금을 가지고 간다. 자, 근데 A가 2번을 이겼어요. B가 1번을 이겼어요. 근데 경기가 중단돼 버렸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상금을 나눠 가져야 된다. 어떻게 나눠 가질 거냐라는 건데 A 입장에서는 지금 개빡치겠죠. 그죠? A 입장에서는 난 2번을 이겼는데 반반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얘를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되냐를 보면은 얘네들이 이길, 최종적으로 우승할 확률을 가지고 나눠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지금 2번 이겼잖아요. 얘가 한 번만 더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 번 더 이길 확률을 구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A가 3번 이길 확률이요. 자, A가 3번 이길 확률은요, 지금 한 번, 2번, 3번 경기는 했어요. 4번째 경기에 A가 이기면 되죠. 그죠? 4번째 경기에 이길 확률 2분의 1입니다. 첫 번째로 4번째 경기에 이김 2분의 1이고요. 다음 5번째 경기에서 이기는 거는요, 4번째는 져야 되잖아. 맞아요? 4번째는 져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확률로 져요. 그 다음에 5번째에서 이기는 겁니다. 총 4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이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B가 여기서 계산하고 갑시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러면 4분의 3 확률로 우승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이길 확률이요. B가 이길 확률. 자, B가 이길 확률은 2번 연속으로 다 이겨야 돼요. 4번째, 5번째 다 이겨야 돼요. 4, 5번째 이김. 전화 오신 분 급하면 바꾸세요. 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경우로 이긴다. 예, 확률로 우승을 여기다가 따로 적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4분의 3 확률과 4분의 1 확률로 이길 거기 때문에 3대 1 비율로 나눠 가지는 게 가장 합당하겠죠. 그죠? 앞으로 얘가 4분의 3 확률로 이기고 얘가 4분의 1 확률로 이기기 때문에 얘는 3대 1 확률로 이긴다. 아니, 3대 1 비율로 상금을 나눠 가진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7번으로 넘어갈게요. 이 결론은 따로 안 적었는데 그냥 3대 1 얘로 나눠 가지면 돼요. 자, 여러분들 윷놀이 하실 줄 알죠? 안 해봤나요? 안 해보면 사고인데? 자, 지금 첫 번째, 도가 나오는 경우랑 개가 나올 확률을 각각 구해야 한다. 지금 평평한 면이 나오면은 5분의 3, 둥근 면이 나오는 게 5분의 2로 계산을 하는데, 자, 도가 나오는 거는 유시 어떻게 나와야 돼요?
둥근 게 하나 있어야 돼, 평평한 게 하나 있어야 돼. 아, 얘들 어떤 거요? 평평한 거. 좋아요. 너네 맨날 넷마블 같은 것만 하니까 그냥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까 모르지. 뒷면이 평평한 게 하나만 있을 때가 도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도가 나올 확률은요, 총 경우의 수, 총 4개를 던지잖아요. 유씨 4개거든요. 4개를 던져서 나오는 게 윷놀이인데, 평평한 거 동그라미로 나타낸다. O, X, X, X. 얘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은 X, O, X, X. 아이고. 자, 그 다음엔 X, X, O, X. 자, 마지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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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경우로 도가 나온다. 자, 그러면 도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 봅시다. 자, 동그라미가 나올 확률이 5분의 2래요. 5분의 3이죠. 자, 그 다음에 둥근 면이 나오는 거 5분의 2거든요.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 얘로 계산이 된다. 얘가 도가 나올 확률인데, 저 미안해.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 도가 나올 확률은 얘이고, 총 4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얘네들 전부 다 계산하게 되면요, 625분의 96이라고 하는 확률이 됩니다. 얘가 도가 나올 확률이에요. 자, 그 다음 개가 나올 확률이요. 개가 나올 거는 평평한 게 2개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평평한 게 2개 있는 그 경우를 다 세주시면 돼요. 자, 다 적어 볼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XX. 그 다음은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그 다음은 XX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이고,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아유, 왜 이렇게 많냐?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자, 얘네들 확률로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얘 경우로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가 나올 확률은요,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가 되겠다. 지금 총 6가지잖아요. 여기 있는 이 확률에다가 6가지를 곱하게 되면은 625분의 216이라고 하는 확률로 개가 나온대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로요. 자, A랑 B가 있는데 A가 4개의 육가락을 한 번 던져서 B말을 잡아야 된대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너네 윷놀이 알아야 되는데, 말이 새로 출발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게 하나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B를 잡기 위해서는 도가 나오든지 개가 나오든지 둘 중 하나만 되면 잡거든요. 그래서 도가 되거나 개가 나올 확률, 여기다 두 번째 적을게요. 625분의 96 더하기 216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러면 625분의 312가 나옵니다. 얘는 스킵할게요. 그냥 도 나와도 되고 개 나와도 되니까 얘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49번 문제 풀 거예요. 149번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죠. 149번 문제는 한번 풀어보세요. 자, 149번 문제 보게 되면요, 지금 흰색 구슬이 4개가 있고 검은색 구슬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갑과 을이 차례대로 하나씩 뽑는데 흰 구슬을 먼저 뽑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근데 3번 이내에 갑이 이길 확률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갑이 첫 번째에 흰색 공을 뽑을 확률이요. 좀 이제 간단하게 갑시다. 자, 흰색 공을 뽑는 거요. 총 7개의 구슬 중에서 3개 흰색 구슬 뽑아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7분의 3 확률로 첫 번째 흰색 공을 뽑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갑이 우승해야 되기 때문에 갑이 세 번째에서 흰색 공을 뽑는 거예요. 세 번째에서 흰색 공을 뽑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갑이 검정 색깔의 공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3번까지 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7분의 4라고 하는 확률로 검정색을 뽑아야 돼요. 다음 을이라고 하는 애도 마찬가지로 검정색 공을 뽑아야 됩니다. 자, 근데 꺼낸 구슬을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검정색 공을 하나 뽑았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는요. 잠시만요. 흰 구슬이 4개네요. 반대죠. 감사합니다. 흰 구슬이 4개다. 검정 구슬이 3개다. 자, 그러면 지금 갑이 뽑았어요. 검정 구슬을 뽑았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구슬은 총 6개인데 그 중에서 검정 색깔 구슬은 2개입니다. 그래서 6분의 2 확률로 을이 검정 공을 뽑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엔 갑이 흰 색깔을 뽑는 거요. 지금 남아있는 구슬의 개수는 5개잖아요. 그 중에서 흰 색깔 구슬 4개를 뽑아야 됩니다. 5분의 4라고 하는 확률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계산하면은 35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랑 2번이랑 2개 더 하면은 35분의 24라고 하는 확률로 갑이 이긴다. 자, 그 다음에 154번. 154번으로 넘어오시죠. 자, 얘는 1차 함수랑 결합된 문제죠. 1차 함수랑 결합된 문제인데 A랑 B, 선분 A, B랑 만날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 지금 A라고 하는 게 1,1에 있고요. B가 1,2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이에 기울기가 B분의 A인 애가 있어요. 기울기가 B분의 A다. B분의 AX라고 하는 걸로 정의가 된다. 자, 얘는 1차 함수 개념 때문에 색깔펜을 좀 칠할게요. 자, 이 B분의 A라고 하는 게 기울기였죠. 얘는 서술형에 적는 거 아니에요. 얘 기울기였죠. 얘 기울기에 따라서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서 원점을 지나게끔 어떤 직선들을 다 그릴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 직선이 선분 AB랑 만나기 위해서는 이 A라고 하는 점이랑 원점을 지나고 B라고 하는 점이랑 원점을 지나는 이 사이에 들어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그 기울기를 가지고 범위를 구해 주셔야 된다. 자, 이제 서술형 답안을 적어봅시다. 자, 얘를 적을 때 B분의 A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우리가 알려줘야죠. B분의 A라고 하는 것은 1차 함수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자, 선분 AB랑 만나기 위해서는 AB와 만나기 위해서는 이 기울기라고 하는 B분의 A라고 하는 게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부터 4까지 적힌 숫자 4장을 뽑고 다시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B라고 하는 거를 1을 뽑았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B라고 하는 걸 1이라고 뽑았을 때요.
그러면 A로 가능한 거는 1이랑 2밖에 없습니다. A는 1과 2만 가능하다. 자, 다음 두 번째로 B는 2라고 하는 거를 뽑았을 때요. A라고 하는 걸로 가능한 거는 2, 3, 4만 가능하겠죠. 그죠? 여기 있는 부등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B라고 하는 걸 3이라고 잡았을 때요. B라고 하는 게 3일 때 A라고 하는 게 3이 가능하죠. 그래야 1이 되잖아요. 그 다음엔 4도 가능하겠다. 자, 그 다음 마지막 B라고 하는 게 4일 때요. 4일 때 A라고 하는 거는 4여야지만 만족됩니다. 지금 2개, 3개, 2개, 하나입니다. 지금 총 몇 개니? 8개죠. 그죠? 8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총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4잖아요. 총 16개죠. 총 경우는 16가지이므로 경우의 수는 16가지이므로 16분의 8이라고 하는 2분의 1 확률로 서로 만난다. 선분 A, B와 만난다. 여기까지 작성해 주시면 문제 끝나겠죠. 자, 마지막 두 문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리하시고 157번 문제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지금 A, B, C, D라고 하는 네 사람이요, 편지를 썼는데 임의로 하나씩 가진대요. 자, 근데 적어도 한 명 자신이 쓴 편지를 가질 확률이다. 그죠? 자, 적어도 한 명에다가 좀 밑줄 하나 해주실까요? 적어도 한 명. 얘 전 시간에서 봤잖아요. 이 적어도 한 명이라고 하는 거는 여사건, 즉 전체에서 얘에 반대되는 사건을 빼서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먼저 총 경우의 수부터 생각해 봅시다. 편지를 나누어 가지는 총 경우의 수요. 편지를 나누어 가지는 총 경우의 수.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일 거잖아요. 그죠? 총 24가지가 있다. 자, 지금부터가 문제거든요. 자기 자신 거를 가지지 않고 다른 애 거를 가지는 경우들을 다 구할 거예요. 자기 자신 편지를, 자기 편지를이라고 할까? 자기 편지를 가지지 않는 경우요. 자, 얘는요, 표를 작성해서 구해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 실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에 A, B, C, D라고 하는 애 적어 놓고요. A라고 하는 애, 각각 편지들을 소문자로 적을게요. 나중에 A라고 하는 얘는 스몰 a라고 하는 편지를 받으면 안 돼요. 따라서 얘는 B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애는 스몰 b라고 하는 걸 못 받아요. 그리고 어차피 A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얘 A라고 하는 애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C라고 하는 애는 자기 자신 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D라고 하는 애 거를 가질 수밖에 없고 D는 C 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A가 B를 가졌어요. 자, 이 B라고 하는 애가 A 말고 C 거를 가지고 갔어요. 자, 그러면 C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지금 A라고 하는 거랑 D라고 하는 게 있는데 A를 가지고 온다면 D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따라서 C라고 하는 애는 D를 가져야 되고 D가 A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A가 B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B라고 하는 애가 D 거를 가지고 갔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남아있는 거는 A랑 C예요. C는 자기 자신 거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A 거를 가져야 되고 D는 C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찾아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A라고 하는 애가 C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있다. 얘 좀 조그맣게 적을게요. 빠르게 적겠습니다. 얘 A, D, B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D, A, B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 B, A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D라고 하는 애 거를 A가 가졌다. 그러면 A, B, C라고 하는 거 각각들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C, A, B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C, B, A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가지가 나와요. 얘가 9가지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적어도 한 명이 자기 자신 거를 가지는 경우는 24 빼기 9, 총 15가지 경우가 있다. 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이 어려운 문제거든요. 얘 공통수학 원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쉽게 못 찾아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간단하게 풀 수 있냐면은 얘가 공수 원에 가면은 특별한 이름으로 하나 불리는 게 있는데 잘 들으세요. 자기 자신 거를 가지지 않는 거에 대한 경우의 수거든요. 편지가 될 수도 있고 모자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옷, 뭐 필기구, 뭐 뭐든 가능합니다. 여러 명이 있는데 섞어요. 근데 그 중에서 뽑아요. 근데 자기 자신 거를 갖지 않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2명이 있어요. 아, 얘 참고사항, 제목도 적어줄게요. 얘는 참고사항이에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객관식에 나온다면 얘로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거지 서술형에다 이렇게 적으면 100% 틀려요. 알겠죠? 자기 자신 거를 가지지 않는 경우의 수요. 얘는 지금 듣고 까먹으셔도 돼요. 알겠죠? 자, 학생 수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집니다. 자, 자기 자신 거를 갖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학생 수가 2명이다 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 거를 가지지 않는 거는 하나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3명인 경우요. 3명인 경우에는 4가지입니다. 아, 미안해요. 2가지요. 2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명이 있을 때는요. 총 9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 5명이 있는 경우 얘는 4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과정 상에서는 최대 나와봤자 5명이에요. 그래서 얘 숫자 1, 2, 9, 44라고 하는 숫자를 외워두시면 생각보다 고등학교 가서 써먹을 일이 많을 거다. 적어놓기만 하고 외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 보게 되면 A, B, C, D 총 4명이잖아요. 4명인데 자기 자신 거를 가지지 않는 경우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다 나열해서 봤지만 얘를 이용한다면 9가지라고 바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아마 공통수학 1으로 가셔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2번으로 넘어가죠.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162번이요. 자, 162번 보게 되면 3명의 학생이 있는데 3개의 제비 중에서 하나 당첨이 있대요. 당첨 걸렸는데 간식을 산대요. 하하, 저런. 자, 뽑는 순서를 정했을 때 처음에 뽑는 게 유리한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처음 제비 뽑기를 하는 학생이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요. 얘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3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니까 3개 중 당첨이 1개가 있으니 3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로 당첨을 뽑겠죠. 맞나요? 자, 다음 2번째로 뽑는 학생이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할 건데
첫 번째 뽑는 애가 뽑지 않아야 두 번째 있는 애가 뽑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학생이 당첨을 뽑을 확률이요. 첫 번째 학생이 당첨을 뽑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라고 하는 확률로 뽑겠죠. 다음, 두 번째 학생이 당첨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죠. 2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로 뽑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로 뽑겠다. 자, 얘 마지막 것까지만 한번 봅시다. 지금 마지막 거 구하라고 하는 말은 없는데, 마지막은요 3분의 2 확률로 첫 번째가 안 뽑아야 되고요, 2분의 1 확률로 두 번째가 안 뽑아야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애가 남아있는 하나를 뽑는 겁니다. 즉 얘도 3분의 1이에요. 얘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참고로 보여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자, 첫 번째에서 먼저 뽑는 게 유리한가 아닌가? 자, 얘 확률이 동일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뽑는 애, 두 번째 뽑는 애, 세 번째 뽑는 애가 당첨이 걸릴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들 먼저 뽑는 거 의미 없다. 다 똑같은 확률이 나온다 라고 정리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불리한지 공평한지 공평하겠죠. 다 3분의 1 확률로 당첨이 걸리는 겁니다. 오늘 했던 내용이 진짜 그대로 공통수학 1에 나옵니다. 공통수학 1에 나오고 확률과 통계 부분에도 연계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확률에 대해서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선생님이 적어줬던 이 풀이 방법대로만 적으신다면 감점될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단위만 잘 챙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사건을 곱하는 건지 더하는 건지 그것만 확실하게 적어주시고, 뭐 계산 실수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요. 알겠죠? 그래서 서술형 적을 때 최대한 상세하게 적으세요. 시간이 남는다, 상세하게 적으세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 계산 과정이라도 정확하게. 알겠죠? 상세하게 적으면 감점 사항 요소가 다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합시다.